자, 로망스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히야 끝이 끝났죠. 여기는 앞에 누르고 있는 도샵은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있고요. 드디어 이 부담스러운 발에와 2번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나란히 한 칸 안에서, 이 비좁은 칸 안에서 세 손가락이 나란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도샵과 솔샵과 미라는 이 화음을 이렇게 퉁겨야 되는데, 여기죠, 그죠? 자, 여기서 발에도 없고 뭐 많이 확장하는 것도 없으니까 의외로 쉬울 것 같지만 주의해야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건 사실 이 A 코드를 짚는 모양하고 같은 것이죠. 나란히 세 개인데 넓은 곳이 아니라 폭이 좁은 곳으로 왔다 이 얘기죠. 9플랫 많이 좁죠. 이 안에서 이 세 손가락을 짚으려고 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포개어야 합니다. 포개지 않으면 1번, 2번 줄까지는 괜찮지만 3번 줄에서 이 중지가 누를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안 좋은 지점으로 플랫 박사 가까이 붙어야 하는데 이 자꾸 멀어지게 되죠. 이렇게 잘못하면 삑사리가 나요. 물론 이제 세게 힘을 줘서 누르면 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손을 약간 수직 자세로, 제 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셔야만 세 개를, 당연히 새끼손가락과 약지는 둘 다 똑같이 플랫에 붙을 정도예요. 그리고 3번은 포개면서, 그죠? 이렇게까지 포개면서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만 이제 3번 선에서 삑사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손을 볼까요? 그리고 이제 떼면서 손을 이렇게 돌려주죠. 네, 그리고 새끼손가락 떼고 1번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됐죠? 땅땅땅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마디 넘어가도 똑같죠? 네, 이거와 똑같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땅.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끼손가락이 또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이 2번 줄과 3번 줄에 3번, 2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게 바뀌지가 않죠. 여기까지는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눌렀단 말이죠, 여기서. 그리고 새끼손가락만 쭉 뻗어서 도샵에서 레샵 2칸 더 올라가면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제가 특별히 별표를 해 놓았어요. 자, 왜 별표를 했을까요? 제 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새끼손가락을 뻗을 때 이 두 음 중에서 어떤 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 했어요. 자, 이걸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뻗으면서 이 3번 손가락, 반지 손가락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죠. 제가 학생들을 이제 레슨을 해보면 이게 따라가지 않고 이대로 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새끼손가락과 약지의 분리도가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분리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경우인 것이죠. 자, 그런데 기타를 수십 년간 쳐온 이 선생님, 저는 왜 이게 붙지 않고 따라갈까요?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선천적인 자기 손의 어떤 유전적인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새끼손가락과 3번과 4번 손가락이 너무, 좋게 말하면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떨어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손의 구조에서 뭐 이게 인대나 힘줄이나 여러 가지 이 조직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벌어지고 분리도가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손가락이 유독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을 레슨을 해봤습니다만 저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벌어져 버리죠. 가만히 붙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가면서 얘가 같이 야 언니야 너도 같이 가자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니 이 손가락이 이 자리를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억지로 막 용을 쓰면 돼요. 아슬아슬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막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처럼 따라가지 않고 얌전히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부분이 적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둘이가 너무 협착이라고 하죠. 잘 붙어서 안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이 강도가 달라요. 이게 심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지를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운지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조정을 할까요? 자, 볼까요? 자, 여기서 갈 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을 가면서 들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서 발해를 해버려요. 자, 좀 전에 이 구플렛에 나란히 3개가 있었잖아요. 그럼 발해를 하면 구플렛이 나오죠. 새끼손가락 어차피 가야 되니까. 발해를 해버리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해를 그 다음 마디에 보시면 어차피 구플렛에서 발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마디죠. 여기에서부터 발해를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지를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운지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새끼손가락은 같죠? 새끼손가락은 가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가야 하죠. 그런데 솔과 미가 번호가 몇 번이죠? 3번, 2번이 아니죠. 몇 번으로 바꾸면 될까요? 1번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 이거는 3번, 2번이지만 여기는 1번, 1번으로 바뀌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음 마디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운지를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기타를 치다 보면 허다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손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요. 자기 유전자를 이제 선천적인 걸 한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조정을 해서 완벽하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죠?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세희야 해놓았으니까 땡기면 그 다음 자, 순풍에 돛단듯 가는 거죠. 딴딴딴딴딴딴까지 문제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이 로망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급 이상 약간의 이 난이도가 좀 높은 곡들은요, 운지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책에 교재에 적혀 있는 운지가 자기선이 소위에 너무 힘들고 안 될 때는 특히 왼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한 그런 뭐 선배들이나 고수들 혹은 선생님들의 조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이 두 손가락, 뭐 다른 손가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협착성이 강해서 잘 이 분리가 안 되는 건 그렇게 연습을 오래 해도 해결이 안 되느냐. 네.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이 곡만이 아니라 그런 곡들을 앞으로 자꾸 접하게 될 기회가 아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역시
별표가 2개 붙었죠. 자, 여기가 이 곡에서도 또 큰 하나의 장벽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여기 올 때도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땅땅땅 마지막 3번 줄에 이 미까지 퉁기고 나서 재빨리 세희야 발에 5번으로 오면서 새끼손가락이 도샵이게 이렇게 벌려야 합니다. 정말. 다행히 물론 여기는 아주 넓은 곳을 피했고요. 중간 정도 되죠. 중간 정도에서 이까지 벌리기 때문에 손이 큰 사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손이 작은 분들이 이것도 부담스럽긴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세희야 9번에서 5번으로 올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기는 이 손이 좁혀져 있었어요. 자, 좁혀져 있던 손을 재빨리 떼면서 오플렛에 오는 것과 동시에 얘가 벌어져서 9플랫을 눌러야 하죠. 이렇게. 그래서 떼고 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누르기 전에 이미 벌려야 돼요. 이 짧은 시간에 좁은 것들을 오면서 벌리고 착 안착을 해야 돼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가락은 순서에 의해서 맨 마지막 또 1번, 2번, 3번 줄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안 눌러도 됩니다. 일단은 반발에, 오플렛에서 반발에와 1번 줄에 이 9플랫 새끼손가락을 쫙 벌려서 누르는 이 훈련을 오면서 쫙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엄지는 역시 중지와 마주 보도록 6플랫이 됩니다. 6플랫 뒤에 엄지가 안착을 하면서 이 연습이 돼야 돼요. 천천히 해보면 자, 끝이 났죠. 모여 있습니다. 자, 떼고 가면서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 이제 누르는 것이죠. 자, 이제 큰 고비를 이제 넘었지만 또 하나의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역시 3번 줄까지 다 치고 난 다음에 세희야 2로 가는데 이 세희야가 큰 세희야예요. 적어도 5번 줄. 왜냐? 시가 5번 줄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5번 줄까지 있지만 6번 줄까지 다 해도 되겠죠. 덮으면서 새끼손가락이 솔샵, 또 반지손가락이 레샵.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짚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폼에서 여기는 조금 부담이 덜었거든요. 떼고 가면서 새끼손가락과 반지가 만나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가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중간의 과정에서 제 손을 보시면 여기서 떼고 가는데 이미 모양을 만들었죠. 공중에서 이렇게. 그리고 착. 그리고 새끼손가락 뻗어서 라 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로망스 뒷부분 마장조에서 해결해야 될 포지션의 이동이 굉장히 많죠. 우선 세희야 7로 갔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이제 손의 협착성이 강한 분은 여기서 요런 가는 운지 조정, 이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희야 9에서 5로 올 때 굉장히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2군데의 이제 포지션 이동에서의 힘든 것. 마지막 여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축소를 해도 약 3군데 정도 정말 순간적으로 개방현이 하나 이용할 수 없는 팍팍 한 방에 다 움직여야 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곡이에요. 그래서 이 로망스 2절 같은 부분은 사실 기타를 10년 정도 친 사람도 이걸 완벽하게 실수 없이 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곡이에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뭐 좌절을 시킬 수 있는 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제 만족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어떤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 기타 교실에 보면은 이에페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만, 이에페스가 연주할 때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걸 저는 바로 봤거든요. 한국에 와서 부산문화회관 강당에서 이 곡을 치는데 앵콜에서 쳤거든요.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대가가 로망스의 주인이기도 한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걸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 이동하면서 세히야 잡는데 약간의 빅사리가 나온다든지 마지막 음을 제대로 안 치고 그냥 살짝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주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도 미, 시, 솔샵에서 손을 이렇게 이제 움직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망스, 참, 말 그대로 우리 기타 치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 2절 부분, 마장조 부분도 어쨌건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건 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오른손보다는 왼손의 이 코드죠, 그죠? E에서 B7, 그리고 B7, E, A, 그다음 B7, 이런 코드를 한 방에 팍팍 누르는 그런 어떤 공부거리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곡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기량을 특히 코드 짚는 데 있어서 또 확장하는 문제, 엄지 위치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완성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멋있는 곡이 되기를 바랍니다.